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 합격표 제출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세금 계산서 합격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을 때 이 세금 계산서를 과거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출력을 해서 보관을 한다든지, 또는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도 보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보관한 그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묶어서 이제 국세청에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장의 종이에 다 담아서 이렇게 냅니다. 그것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해요. 사실상 이제 많은 세금 계산서를 전부 다 국세청이 실물로 받아버리면 창고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그 실물은, 실제적인 거래 증명은 회사에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국세청에 제출할 때는 한 장에 합계표라고는 표현을 해놓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일단 그런 내용입니다. 의무는 없어져야 됐다. 그렇지만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부속 서류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그런 액션은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영수증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세금 계산서와 이제 영수증에 관련된 건데, 영수증이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입니다. 원래는 이제는 또 여러분들이 발행받은 신용카드는 부가가치세와 이제 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다 찍혀 있죠. 찍혀 있는데, 영수증의 정의는 구분 기재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도 영수증에는 속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효력은 세금 계산서처럼 효력을 가지는 거고, 일단은 얘네들의 소속은 영수증에 들어갑니다. 그 영수증은 공급 대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공급 가액과 세액이 아니라 두 가지 합해진 숫자인 공급 대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원칙상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산세 먹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예외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허용을 해준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는 가능해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나서 청구의 형식인 거죠.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나서 돈 주세요 했더니 카드로 결제해달래.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래.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막 이야기는 또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 과세자가 지금 원칙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일반 과세자로서 영수증 발급 대상자가 신용카드 등등등으로 내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때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간이가세자에 대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간이가세자들도 이제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동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얘가 지금 혼동이 좀 됩니다.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간이가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자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약간 혼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책에는 영수증 발급 대상자, 첫 번째 간이가세자, 두 번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점 같은 거죠. 음식점은 원칙은 세금 계산서, 고객에게 전부 다 세금 계산서 끊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택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죠. 택시 타는데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이게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업종은 일단은 세금 계산서가 원칙이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다만
택시는 안 되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구분을 합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할 때는 발급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 아래 미용, 욕탕, 여객 운송업,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은 고객이 요구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용실 가서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운송업, 택시 타고 나서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금방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밑에 이 부분 고객이 요구하더라도 영수증만 발급하는 업종, 여객 운송업, 목욕탕업, 목욕탕 입구에 있는 입장권 발행한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발소,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어요. 굳이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버스를 타고 목욕탕에 갔고 목욕탕에 갔더니 1층에 입장권을 발행하고 있고 입장권 발행하고 나서 남탕에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이발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가보면 여기에 운송을 타고 목욕탕에 갔더니 입장권을 발행하고 이용실이 있다. 뭐 이런 식. 이런 쪽에는 영수증 발급하는 업체이고 고객이 원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밌자고 넣은 겁니다. 여탕과 남탕의 차이. 남자는 수건이 자유롭다. 저는 여탕을 안 가봐서 여탕은 1인당 2장 정도로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특이하죠. 왜 그러냐 했더니 남자는 수건을 안 가져간대요. 오히려 집에서 가져온 수건 또 놔두고 갈 판이지 남자가 그 수건 또 들고 가서 이렇게 잘 하는데 여자들은 좀 들고 가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가면 또 그런 수건들이 좀 한 번씩 걸리는 거 보이죠. 드라이, 남자는 무료입니다. 여자는 돈 넣는다면서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남자는 이렇게 드라이 잘 사용 안 한다는 뜻일 것 같고 여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제재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아기용 목욕대여 뭐 없고 자기 자리 이런 거 없고요. 아무 데나 안 씁니다. 나갈 때까지 자기 자리가 있고 또 들어보니까 딸이 하는 말로 탕 안에서 커피도 마신다면서요. 이야, 우리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먹는 것도 먹어가면서 목욕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남탕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거 안 들고 들어가는데 뭐 이런 거 먹거리 들고 들어가서 종종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남탕이 취향이 있습니다. 여탕에는 모르겠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 1번은 소매업. 도매업과 소매업의 차이가 무엇인가? 도매업과 소매업의 차이는 도매업은 소매업, 즉 사업자에게 물건을 파는 것을 주로 하는 업자들이 도매업이고, 즉 도매업은 소매업에게 물건 파는 것이 주 업무고, 소매업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주 업무죠. 그러다 보니까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이 원칙이 되는 거고,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거니까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 되는 거죠. 자, 음식점업, 숙박업 이 업종들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체입니다. 다만 고객이 요구하면, 소매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자, C 금방 했던 거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체고, 얘네들은 고객이 요구를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D 변호사, 공인회계 사, 세무사, 변호사 등등등 사자로 끝나는 업들은 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나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우편법에 의해서 이거는 택배죠. 택배 같은 거 이런 거 영수증, 미용, 성형, 의료 용역,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 용역 이런 것들도 영수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무도학원,
호호호 하는 거고, 자동차 운전학원 사업자는 아니겠죠. 당연히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나머지 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도정업, 양복점 이런 양복점업도 제조업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제조업이죠. 부동산 중개하는 것도 개인에게 좀 많이 하겠죠.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이런 거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관련되었던 것들은 일단 영수증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이 있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더라도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B 같은 경우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 첫 번째는 택시, 노점, 행상, 무인 자동 판매기. 여러분들이 커피 뽑아 먹으면서 그 여기 적혀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해본 적 있나요? 없죠. 형편상 그 세금 계산서 발급하기 어렵습니다. 택시 아저씨한테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하면 택시 아저씨 얼마나 화내겠습니까? 노점이나 행상, 길거리에 막 물건 팔고 계신 분에게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형편상 세금 계산서 발급하기 어려운 업종이고, B는 아까 반복했던 거고, C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데 굳이 뭐 이런 이야기죠.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뭐 이런 거. 그 다음 재화의 간주 공급은 판을 제외하고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재화의 간주 공급은 판을 제외하고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간주 임대료, 아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시켰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월세를 준 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보증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까 택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안 된다가 아니라 노점, 행상, 그 밖에 뭐 하는 거. 간주 임대료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미용욕탕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는 영수증 발급업체가 맞아요. 맞는데 누구에게 지금 공급하는 거죠?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물건을 판다라고 했지만 도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그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도 돼요. 보셨죠? 도소매업 이런 식으로. 즉 좀 애매합니다.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지만 사업자에게도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에게 물건을 팔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인데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늦게 받으면 지연 수취에 걸리기 때문에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 시기에, 즉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부도 폐업 등으로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너무 넘어가면 안 된다. 6개월 이내에 처리해 줘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행자가 지금 글자가 빠졌네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제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매입자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매입자 관할 세무서가 매출자의 관할 세무서에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해라! 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면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발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발급하고 나서 야, 너 이름으로 내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라고 알리는 겁니다.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발행자 및 상대방 사업자 대상 거래. 지금 현재 매입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뜻인데, 과거에 한 번쯤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반대로 매출자가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사업자라면 매입자는 누구나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매출자가 끊는 거기 때문에 매출자가 끊을 수 있는 능력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누구든 신청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면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고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포인트는 누구냐면 매출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 발행할 수 있다 없다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이렇게 시키면 국세청에서 싫어할 거니까.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10만 원 이상으로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지금 이제 매입자 발행세금 계산서 그 프로그램에도 나와요. 거기에 매발이라고 뜰 겁니다. 매발. 즉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10만 원 이상으로 제한을 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간이가세자라면 또는 면세 사업자라면 원래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이가세자는 지금 올해 법이 바뀌어가지고 요 이야기는 뒤에서 제가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이제 매출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한 겁니다.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금방 설명했던 거. 여기 글자가 뭐죠? 결론적으로 정답은 매입자가 되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현행법에는 법인은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뭐 이제 액션으로 친다면 컴퓨터를 켜서 해당 프로그램 또는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탁탁탁탁 해서 엔터 이렇게 해서 발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혼자 일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해. 그리고 힘들어. 그리고 내가 매출도 많이 안 높은데 이것을 위해서 또 자리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사서 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거를 약간 예외로 허용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3억 미만이 된다면 뭐 굳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3억이 시험에 나와요. 이 3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의 반대말이 뭐냐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겠죠. 그래서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3억 미만인 개인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도 돼. 이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법인이나 개인이, 즉 법인이나 3억 넘는 개인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미만자는 상관없어요. 미만자는 상관이 없는데 이상이자가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한다면 야, 너 페널티 줄게. 그게 1%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를 먹는 그 칸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다룰 때 나오는데, 그때 그게 지연 발급하는 그 가산세 칸에 종이세금 계산서 가산세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이세금 계산서 가산세는 지연 발급 가산세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재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되냐면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때는 가산세가 없는 거죠. 다시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는 가산세가 있고 수취하는 자는 아무 가산세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연 발급은 지연 발급하는 자에게 가산세가 있는데 지연 수취하는 자에게도 가산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쌍방에 가산세가 있는데 종이세금계산서는 쌍방에 가산세가 없어요. 그래서 편법으로 이 부분이 현행법에 조금 구멍이에요. 현재 구멍. 지연 발급에 대해서 좀 구멍이 좀 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발급과 전송에 대한 정의부터 해볼게요. 발급은 고객에게, 즉 거래처에게 세금 계산서를 날리는 그것을 이제 발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거래처에게 주는 것을 발급이라고 하고, 국세청에게 주는 것을 전송이라고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에서는 언어 능력상 내용은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발급이나 전송이나 어쨌든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것은 발급은 거래처에게, 전송은 국세청에게. 발급의 정상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다음 달 10일까지의 의미는 지금 오늘이 2월 1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월 14일날 발급해도 되고, 발급. 2월 15일 발급해도 되고, 2월 16일 발급해도 되고, 3월 10일날 발급해도 되고, 이런 이야기죠. 발급은 언제든지 3월 10일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한데, 전송은 발급한 날, 다음 날까지예요.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전송이 가능한 날짜는 3월 11일까지다. 이게 오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발급은 내가 오늘 발급할 수 있잖아요. 오늘 2월 13일 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전송은 14일까지 해야 돼요. 전송의 규정은 발급일 플러스 1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은 또 아까 얘기해 드렸지만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전자이기 때문에 발급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전송 가산세는 현재 0.5%, 이제 지연 전송은 현재 0.3%, 이 퍼센트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데, 미발급과 미전송이 섞여 있다라면, 지연 발급과 지연 전송이 섞여 있다라면, 지연 발급은 1%, 지연 전송은 0.3%인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연 발급은 고객한테 발급하는 거고, 지연 전송은 국세청에게 전송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둘 다 동시에 걸린다면 지연 발급 하나만 먹어요. 그러니까 전송에 관련된 가산세는 잘 안 먹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고객한테 발급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국세청에 전송 안 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아유 깜빡했네 하고 고객한테 발급 안 했으면 당연히 국세청에도 전송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동시에 걸릴 때는 그냥 지연 발급, 미발급, 즉 1%, 2% 가산세 먹이고 끝내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고객한테 발급하고 나서 국세청에게 전송 안 한 거죠. 사실상 홈택스에서 발급을 하면 클릭과 동시에 한 방에 가요. 거래처에게도 한 방에 가고 국세청에게도 한 방에 가요. 내가 이거 발급과 전송을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데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조정이 가능해요. 오늘 발급하고 내일 전송하고 이런 게 가능해요. 왜 이런 시기적인 차이를 뒀는지는 제 추측상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았다라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잠깐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결론은 이쪽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윗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급 장소.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공급 장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장소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재화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이 시작되는 날,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재화가 존재하는 곳, 소지하는 장소. 용역은 용모의 제공이 되는 곳,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영화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영화극장이 공급 장소가 되겠죠.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이런 곳들도 공급 장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제가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다음 발급일 플러스 1일. 정답은 몇 번이 되죠? 2번이 되겠죠. 과거에 이런 문제의 정답이 다음 달 11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법은 과거 문제 풀 때 오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주의하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3절입니다. 제3절 수업을 과세기간하고 공급 시기와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수업을 3번에 걸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